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44. 학생의 꿈을 발견하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생의 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 교육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한 대규모 학교로 초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육 전문가는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교육청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문제행동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의 지도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관찰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수업 관찰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놀랄 수도 있고 너무 느닷없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통보도 아주 바트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좋은 최고의 수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주고 충분한 시간 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업 관찰이 시작되었죠. 교실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딴짓하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최악의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종종 학생과 교사 간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화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거의 모든 수업에서, 모든 수업 활동, 모든 교실에서 본문 읽기, 문제풀이, 학습지 작성하기, 필기하기 등 이런 그 수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관찰해 본 결과 오직 한 수업에서만 교사로부터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선생님의 그 학급에서는 학생의 훈육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이 사랑하는 그런 교사였던 거죠. 반면에 다른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은 경멸하는 그런 학생들이 싫어하는 그런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훈육 문제가 없었던 그 선생님을 이행복 선생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이행복 선생님이 이제 혼자만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이제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이 교육 전문가가 각 교실을 떠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간단히 내 꿈이 뭐지? 라고 질문하는 거를 그런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 꿈은 무엇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교사들이 놀랐다는 거죠. 이행복 선생님만 빼고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마다 다 이렇게 제각각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아이들이 뭐 수의사나 간호사나 운동 코치 또는 뭐 심지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아이가 일주일에 3번씩 오후마다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동네 동물병원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아이의 꿈은 또 수의사라는 거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이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다고 그 담임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냐면은 그 아이에게 시간을 내서 아이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생의 꿈에 접근하지 않고는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 중에 그 한 가지 한 선생님, 이 행복 선생님만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꿈과 함께 이어서 아이들의 꿈과 관련 지어서 아이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학생을 이렇게 기꺼이 꿈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그리고 학생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꿈도 알아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수업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수업에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꿈을 물어봐주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고민해주고 또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들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학생을 알고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수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꿈을 알고 있는가, 특히 나의 학급 아이들, 담당한 학급 아이들의 꿈을 알고 있는지, 교과서와 공책 뒤에 숨은 제자들의 참모습이 보이는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학생 개개인을 진짜 꿈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복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꿈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담임을 맡았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맨 처음에 연초에 아이들의 연락처 확보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연락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연락처, 요거를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 연락처가 나한테 있으면은 이제 다른 거는 바로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뭐든 이렇게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아이들한테 꼭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 연락처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이제 아이들 휴대폰에 선생님 연락처를 저장을 하라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카톡 친구로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요. 학급방,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 방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자기의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그리고 자기의 꿈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기부에 이렇게 확인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이미 있지만 또 이사 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할 때에 그 아이 이름에다가 그 아이의 꿈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는 홍길동 그리고 뭐 수의사 이런 식으로다가 아이가 선생님한테 낸 꿈을 휴대폰에다가 이름 옆에다가 꼭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할 때든지 아니면 꼭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한 반의 그룹으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의 그 꿈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또 아이를 보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뭐 그 꿈에 대해서 아이와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을 해 놓으니까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 안 해보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다음번에는 내년에 새롭게 아이들을 맡았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추운 날씨 중에도 이제 우리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갔는데요. 이제 올해도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45장 바디 랭귀지를 활용하라라는 그런 제목의 챕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